만점에 가까운 세팅을 할 수가 있는지를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홈페이지 SEO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의 노아입니다. 여러분은 홈페이지 SEO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SEO는 컨텐츠와 관련된 최적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홈페이지 SEO는 이 단어 그대로 온페이지, 페이지 내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적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컨텐츠를 포함해서 테크니컬 SEO적인 부분도 우리가 모두 다뤄야 그게 진정한 온페이지 SEO라는 거죠. 온페이지 SEO는 전체 SEO의 중요도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는데요. 꽤나 높은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백링크와 같은 오프페이지 SEO보다는 그 중요성이 덜 강조되는 이유는요. 온페이지 SEO는 만점에 가깝게 세팅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나 쇼피파이처럼 CMS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특히나 이 홈페이지 SEO는 만점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홈페이지 SEO가 어떤 것들을 다뤄야 만점에 가까운 세팅을 할 수가 있는지를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홈페이지 SEO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컨텐츠를 작성할 때 신경 써야 하는 홈페이지 SEO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은요 굉장히 공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형식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세 가지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구글은 로봇이기 때문에 각각의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크롤링하고 색인을 하는데 이때 이 페이지에서 어떤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구글봇이 색인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키워드 스터핑, 키워드를 계속해서 남발하는 컨텐츠, 뭐 자동 생성 컨텐츠처럼 이렇게 스팸 정책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발행할 경우에는 구글에서 페널티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모범 사례를 밝히면서요, 구글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글을 써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을 위한 글을 쓰라는 이 구글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EEA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EAT라는 건요, E, experience, 경험, E, expertise, 전문성, A, authority, 권위성, T, trustworthy, 신뢰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EEAT를 잘 지켜서 컨텐츠 빌딩을 했을 때 구글이 이거는 사람을 위한 정말 퀄리티가 좋은 글이구나 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EEAT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EEAT가 뭔지, EEAT를 어떤 식으로 컨텐츠에 녹여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글이 얘기한 EEAT 말고도 홈페이지 SEO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는 50자에서 60자 사이의 길이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는요, 최대한 앞쪽으로 배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겠지만 각각의 컨텐츠마다 각각의 웹페이지마다 유일하고 고유한 제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메타 디스크립션, 메타 설명이라는 건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했을 때 글 제목 아래에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CMS를 사용하시면서 요스트 SEO나 뭐 랭크매스 SEO처럼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또 타겟으로 노리는 그 키워드를 넣어두시고, 이 부분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CTR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즉 클릭률을 높여줄 수 있는 후킹이 들어가 있는 문구들을 고민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는요 150자에서 160자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요, 헤딩 태그, 헤딩 구조라는 건데, H1, H2 이런 식으로 H 태그를 우리는 컨텐츠 작성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H1 태그는 제목 태그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실 때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저절로 H1 태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내부에다가는 H1 태그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H2와 H3, H4 뭐 이런 식으로 H 태그 구조를 여러분이 컨텐츠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소제목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 건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하시면 H1, H2, H3, H4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H 태그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H 태그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시는 키워드들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키워드 전략인데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컨텐츠 내부에다가 삽입을 하실 때에는 첫 100단어 내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제목과 H1, H2, H 태그에다가도 넣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미지 알트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키워드를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알트 속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페이지 내부에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 이걸 설명하는 문구를 따로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삽입하는 문구를 알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알트 속성을 작성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이 사진을 설명한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속성을 작성하실 때 키워드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자, 또한 LSI 키워드라고 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의미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에는 핵심 키워드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보이도록 이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섞어서 컨텐츠를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핵심으로 노리는 키워드만 반복하지 않아도요. 구글은 이 LSI 키워드를 통해서 이 글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URL 구조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URL을 지정할 때는 짧고 직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URL에다가도 키워드를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URL을 작성하실 때는 불필요한 매개 변수, 물음표라든지 and, equal 이런 표시들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부 링크와 앵커 텍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내부 링크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내부 링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봇이 우리 페이지로 놀러 왔을 때 다른 페이지와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 웹사이트 전체의 구조화를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부 링크를 빌딩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되 앵커 텍스트를 또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다가 중간 부분에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고 이걸 클릭했더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이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앵커 텍스트는 제가 백링크 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부 링크를 빌딩 하실 때도 이 앵커 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부 링크 빌딩 시에도 앵커 텍스트를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컨텐츠를 빌딩 하실 때에는 어떤 인용이라든지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외부 링크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는 아무 웹사이트나 링킹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뢰가 있고 이미 도메인 권위가 좀 높은 웹사이트들을 출처에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식 보고서나 정부 사이트나 저널리즘 아니면 업계 리딩하는 사이트 이렇게 좀 유명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링크를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를 설정하실 때는 no follow 말고 do follow로 웬만하면 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좀 근본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일단 문장 길이를 좀 짧게 써주세요. 최대한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하시고 컨텐츠 내부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1, 2, 3 목차를 쓰셔도 괜찮고요. 표를 쓰셔도 괜찮고요. 또 강조하는 말은 굵게 볼드 처리하시거나 이탈릭체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글은 모바일에서 더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다면 반드시 모바일 화면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 모바일 화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온페이지 SEO 요소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핵심적인 온페이지 SEO 8가지 말고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페이지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경험은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이 페이지가 쾌적하고 빠른 속도로 로딩이 되면서 또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구글 SEO의 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 사용자의 페이지 경험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코어 웹 바이털스라고 구글이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의 속도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핵심 성능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뭐 LCP, IMP, CLS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이 구글에 코어 웹 바이털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렇게 웹사이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입력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지금 얼만큼 잘 적용이 돼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정말 좋은 게 이게 점수가 좀 낮다면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검사하셔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지 속도는 구글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SEO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도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하신다면은 웹피라든지 AVIF처럼 압축된 이미지 형식을 사용하셔서 좀 용량을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때 자바스크립트를 좀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 두셨다면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CDN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구글은 모바일 최적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여러분들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해요. 특히나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저절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응형 디자인을 채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카페24, 쇼피파이, 워드프레스 이런 걸 사용하신다면은 아마 저절로 반응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HTTPS가 아니라 HTTP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SSL 보안 인증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호스팅 서비스로 가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Let's Encrypt 같은 SSL 인증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웹페이지에 놀러 갔더니 계속 풀스크린으로 팝업이 막 뜨고 광고 배너가 미친 듯이 올라와요. 이러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불편하겠죠. 또 이탈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다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광고 배너를 달고 싶다면 좀 최소화해서 컨텐츠를 읽는 사람에게는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SEO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요. 이미지 SEO입니다. 이미지 SEO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이미지 탭에 사진들이 막 뜨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은근히 페이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구글 검색에서 전체 트래픽의 약 20%는 이미지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컨텐츠를 작성하면서 이미지를 삽입하시는 김에 이 이미지 SEO까지 생각을 하시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이미지를 삽입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해 놓으면 이미지 SEO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삽입할 그 사진의 파일명에다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문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은 파일명을 컨텐츠 맥락 이해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긁어간다는 거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알트 속성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를 삽입하고 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란이 있는데 이 알트 속성에다가도 짧고 정확하게 이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키워드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의 크기와 포맷도 매우 중요합니다. 웹에 최적화된 포맷, 웹P와 AVIF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라면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좀 줄여서 LCP를 개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데이터, 즉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키마 마크업을 우리는 컨텐츠를 작성할 때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지를 어떤 컨텐츠에 삽입을 했다면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스키마 마크업에 한 줄 포함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오브젝트 같은 스키마를 사용해서 구글이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는 이런 거구나 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키마 마크업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정말
똑똑하게도 이 이미지만 딱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이미지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와 주변 텍스트를 모두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삽입하셨다면 이 주변에 있는 텍스트들을 좀 신경 쓰셔서 어떤 뭐 키워드를 좀 넣어본다든지 LSI 키워드 관련이 있는 말들을 좀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컨텐츠 빌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온페이지 SEO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온페이지 SEO는 조금 요소들이 많아서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 뿐이지 하나하나를 최적화하는 방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하셔서 온페이지 SEO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